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질적 진전을 이뤘지만 많은 일이 남아있다며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추가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무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12일 앞두고 여야가 이틀째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자유한국당은 2번을 찍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끝났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실무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 회담 자체는 물론 판문점과 싱가포르 실무 접촉을 모두 아울러 72시간 동안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표현을 6번이나 썼습니다. Through these series of meetings, I'm confiden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북미 양측이 서로의 기대 사항을 분명히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에 거듭 강조하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다음 날까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간으로 내일 김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행사장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백악관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길 고대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They'll be probably coming down to Washington D.C. on Friday for the delivery of a letter. I look forward t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뉴욕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지금까지 준비 협상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추가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다고 해도 복잡하게 얽힌 비핵화 쟁점을 앞으로 열흘 안에 다 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최대한 빨리 실행돼야 하며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비핵화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역시 추가 회담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또 1시간 전쯤에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평양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면서 이 문제를 각자 이해에 맞는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급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무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란 기자. 네, 남북 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55분 만에 끝났습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각자 의견을 검토한 뒤에 오후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남북 수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뢰와 배려 그리고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그런 기본 정신. 욕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판문점 선언 미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며 각자의 의견을 검토한 다음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 간에 현재 크게 이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 날짜와 6.15 남북 공동행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가시적인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측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회담이 아주 잘 될 게 분명하다고 말해 오늘 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SBS 유라입니다. 네,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6.13 선거까지는 이제 12일이 남았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전국 곳곳을 돌며 표심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골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와 한국 GM 사태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적 철학을 공유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에게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어 완주, 전주, 익산 등 전북 지역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은 울산, 포항, 구미를 차례로 돌며 1박 2일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제를 문재인 정부 경제 참사 규탄으로 정하고 경제 문제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 살림이 지난 1년 동안 좋아졌느냐, 내 아들이 취직이 잘 되느냐, 그것이 선거를 좌우하는 정체가 되는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과 경남을 동시 공략하고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수도권과 경남, 호남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군산 선대위 회의장 앞에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개정 반대 기습 시위가 벌어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유세를 급히 취소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등 7개에 이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결정을 내리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등 7개에 이릅니다. 이 씨가 4년 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밀치고 출입문 관리를 안 한다고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 가위를 던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물건을 안 실었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 일가에 대한 다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다음 달 4일 조연아 씨를 불러 밀수 의혹을 조사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이루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해 수리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루재단은 정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를 놓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문건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고 법관 대신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간담회와 법관 대표회의 등이 다음 달 초에 예정돼 있어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에 김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등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제 설악산 인근에서 열린 무산스님 다비식에 참석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저녁 불교 미술 관련 목공예 박물관인 여주 모가박물관에 불이 났습니다. 친일파가 싫다는 한 70대 남성이 친일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물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에 무너져 내린 목조 건물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나무에 붙은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여주시 모가박물관 안의 목조 건물인 대천궁 전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가박물관은 전통 목공예와 불교미술 관련 조각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불이 난 전시관에는 저승에서 죄를 심판하는 사후재판소가 연출돼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직후 74살 A씨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초 친일파가 싫어 불을 냈다며 엉뚱한 이유를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보물 제1146호인 대방광불 화엄경 등 보물 3점이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박물관 측은 박물관은 친일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회사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창고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에 한 달 넘게 놓여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어제 강제 철거됐습니다. 경찰과 시민단체 간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철거를 알리는 방송과 함께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노동자상을 지키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철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대 입행은 불과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일본 영사관 앞 인도를 떠난 노동자상은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부산 시민 전체의 염원을 모아서 제작한 겁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손상 옆에 세울 겁니다.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몰려가 노동자상을 곧바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2차 충돌을 벌였습니다. 노동자상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지난 4월 30일 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옆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40m 떨어진 인도 한복관에 한 달 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노동자상은 결국 강제 철거됐지만 건립위는 소녀상 옆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지난달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3.5% 상승해서 밥상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 상승해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선 채소류 값이 지난해 5월보다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13.5% 올라 지난해 8월 22.5%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감자 59%, 무 45%, 고춧가루 44%, 쌀과 배추 30% 등이 특히 오름폭이 컸습니다. 채소류 가격 인상으로 식비와 관련한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2.5% 올랐고 음식, 숙박비도 2.7% 올랐습니다. 외식비는 4월과 같은 2.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습니다. 특히 경유 물가지수는 105.67로 2014년 12월 이후 4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농산물과 채소류,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과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하락하면서 5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보다 1.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1%대 상승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 성장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2%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395조 6,058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은 올해 3%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월 통계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4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509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던 수출은 지난 4월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수입은 442억 5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12.6%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67억 3천만 달러로 7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그 전달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 이후 5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서울 주택가격은 오름폭이 둔화하고 지방은 하락폭이 커진 탓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지방의 하락폭이 4월에 마이너스 0.06%에서 지난달엔 마이너스 0.13%로 커졌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1% 올랐으나 상승폭은 4월의 0.31%보다 둔화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이 EU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보복 관세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정부가 EU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t's totally unacceptable that a country is imposing unilateral measures when it comes to world trade. 융크 위원장은 EU는 수시간 내에 미국의 조치에 맞서 양측 간 무역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상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오렌지 주스와 땅콩버터, 청바지 등 EU 영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U의 이 같은 대응 조치는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영국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면서 영국과 EU에 대해 완전하고 영구적인 관세 부과 예외를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행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하나은행 본사 임원들에게 전달된 문서에는 예시를 참고하라고 적혀 있고 자필로 탄원인 이름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도입, 본문, 맺은 말 등 구성에도 신경 쓰라고 주문합니다. 함영주 은행장이 시골 출신 고졸로 별명은 시골 촌놈이라며 소탈함을 강조하는 등 옹호하는 내용을 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감경 등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 문서가 비서실에서 흘러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서를 받은 임원들은 다시 각 지점장한테 보냈고 서울, 수도권 지점 직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직원들은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강제한 거나 다름없다는 반응입니다. 자발이라면 어떤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정상인 건데 분명하게 누군가가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이 연임 문제가 있을 때 각 부서별로 사내 게시판 글을 작성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연임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나은행 측은 탄원서는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직원 동원 논란이 일자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중견 남성 의류업체 본사에 입점한 매장에 여성 점주의 휴대전화로 몇 달째 음란물이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걸 보낸 사람은 이 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48살 정모 씨는 2010년부터 남성의류업체 본사에서 같은 의류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창에 각종 음담 패설과 음란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6개월간 수십 개를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업체 조모 회장입니다. 이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저 이런 걸 진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가슴이. 조 회장이 3, 4년 전부터 정 씨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보면 칼을 잡거나 이제 좀 몸을 좀 터치하려는 게 좀 있었고요. 회식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좀 몸을 좀 만지고 했었죠. 정 씨가 항의하자 정 씨 매장 바로 옆에서 본사에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장님이 진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점주가 피해를 좀 봤을 거예요. 조 회장은 30살 차이가 나는 정 씨에게 음란물을 보낸 건 실수였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성가 이거 친딸 지내가 이렇게 돌봐줬어요. 아버지가 장난치죠. 내가 이런데 이러면서 내가 띠밀은 적은 있을 거예요. 정 씨는 그동안 겪은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조 회장을 경찰에 고소할 생각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연예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씨를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했고 이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린 요리사 이찬호 씨가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해 수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럼 음식이라는 게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소폭의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며 2,44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물량을 늘리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27포인트 상승한 2,441.28을, 코스닥은 3.47포인트 오른 883.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678억 원, 271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93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우세합니다. 의약품이 2%대 강세를 기록 중이고 음식료품과 철강, 금속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등에 나서고 있고 3차 감리위원회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호텔신라와 신세계도 동반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LG전자는 LCD TV의 가격 하락으로 실적 우려가 제기되며 5%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074.8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유한책임 대출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상환 책임을 담보물, 즉 해당 주택으로 한정한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됐습니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도 새로 출시됐습니다. 소규모나 화재 위험이 큰 작업장과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건설 현장 150곳을 선정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불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위험물 취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 뒤에 위법 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를 포함해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공공공사비 인상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공공공사비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면서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와 보강, 재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K와 IBK 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SK 14개 주요 계열사가 추천한 1, 2차 우수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등 모두 76개사가 참여합니다. 참여 기업들은 채용 상담과 1:1 현장 면접 등을 통해서 신입과 경력 사원 5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국내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가상의 스웨덴전이자 장도에 오르기 전 대표팀의 사기를 좌우할 진정한 시험 무대입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보스니아전을 앞둔 마지막 후연에는 재활 중인 김진수를 제외한 25명의 태극전사가 모두 참가했습니다. 아직 신태용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단 한 번 남은 기회를 잡기 위해 지난 온두라스전을 뛰지 못한 기성용과 이재성은 건재를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쉬는 동안 또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했고요. 내일 경기에 보고 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니아는 러시아 월드컵 첫 상대인 스웨덴을 대비한 최적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손흥민을 앞세운 공격진은 스웨덴과 비슷한 체격인 보스니아 장신 수비진을 뚫어야 합니다. 온두라스전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수비진은 3백을 구성해 유럽 정상급 공격수 제코와 프리킥의 달인 파니치 등을 상대합니다.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월드컵에 가서도 실전같이 할 수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장권이 3만 장 넘게 팔린 이번 평가전은 만원 관중이 들어차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보스니아전을 치른 뒤 23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일요일 전지훈련지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00명 넘는 기사들이 충원돼야 하는데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올해 7월부터는 주 68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는 주 52시간까지 줄어듭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7월까지 최대 1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충원되기가 어려워 정부와 노조, 사업조합은 2주 단위 탄력 근무를 2년 동안만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68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첫 주 80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 주는 56시간만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7월까지 최소 2,000명에서 최대 8,000여 명의 신규 기사가 필요합니다. 신규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버스 운전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간다라면 6에서 8주 안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거고요. 버스 기사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 시간 동안 주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밥 먹고 차버리고 쉬는 시간이 없어. 이게 터미널에 주차장이지. 탄력 근무가 도입된 데다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기존의 장시간 근무를 막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첫 차를 출시한 지 22년 만에 어제 예정대로 폐쇄됐습니다.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JTBC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26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GM 군산 공장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근로자들이 떠난 공장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한국 GM의 구조 조정에 따라 군산 공장은 지난 1996년 첫 차를 생산한 이후로 2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GM은 군산 공장을 관리할 직원 40명을 남겨둔 채 퇴직을 신청한 근로자 1,200여 명을 퇴사 처리했습니다. 아침 들어와가지고 차 들어가서 끈을 잡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당장 150여 곳에 이르는 지역 부품 협력 업체는 납품할 곳을 잃게 됐습니다. 군산 공장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인력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인근 온룸 단지와 상가 등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죽을 맛이잖아요. 원룸 업자들, 그다음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택시는 당연히 영향이 있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사에 이어 1년 만에 GM 군산 공장마저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3년간 무등록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버스 기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홈페이지에 홍보 인쇄물까지 만들어 배짱 영업을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취업 알선 업체. 일종 대형 면허자에게 버스 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은근슬쩍 버스 도로주행 교습을 유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취업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마을버스처럼 똑같은 걸로 해요. 컴퓨터가 아니고 도로인데 다 보시면 알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고 등록하면 경기 남양주의 한 한적한 도로에서 주행 교습이 이뤄집니다. 여기 우회전을 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사실 이 업체는 운전학원이 아닌 직업 소개소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불법 교습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역별 버스기사 모집 인원까지 적어가며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싼 값에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겠다며 정식 등록 운전학원처럼
대놓고 홍보물을 돌리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배짱 영업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에서요. 찌라시 그때 돌려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외국인한테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친 곳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주 등 4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11억여 원을 부당하게 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1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 현장에 일부 후보가 동참하지 않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라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넉넉히 쓰려면 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데이터가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요금제를 올리자니 그 요금도 사실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고 와이파이 존을 주로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KT가 기존보다 저렴하게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를 새로 내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6만 원대 요금제에서 특히 사용자 혜택이 늘었습니다. 월 6만 9천 원에 데이터 100GB를 제공하고 다 쓰면 속도를 낮추되 무제한 쓰게 했습니다. 기존 6만 원대 요금제에서는 70GB가 기본 제공됐습니다. 월 4만 원대에 3GB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를 제한해 무제한 쓰게 하는 요금제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요금제가 6만 원대였습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4만 원대로 낮추고 선택학생을 받으시면 3만 원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또 월 3만 3천 원에 데이터 1GB와 음성,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포함하면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해온 보편요금제와 유사해집니다. 로밍 통화도 국내 통화료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로밍 전화를 하면 10분에 5,500원에서 24,000원까지 요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로밍 요금제로는 10분에 1,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대 95%까지 저렴해진 겁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경쟁에 따른 통신료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도 빌려 쓰는 렌털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내고 스마트폰을 빌려 쓰다가 24개월 뒤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64GB 갤럭시 S9을 렌털하면 월 3만 5천 원 정도면 가능해 단말기를 할부로 사는 것보다 월 7,500원 저렴합니다. 하지만 2년 뒤 중고폰을 되판다고 가정하면 가격에서 크게 매력이 없는 데다 분실 파손 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하고 중고폰 처분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잠재 수요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화면 위쪽 밝게 보이는 부분이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용암이 주택을 덮치기 직전 다급한 상황 속에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 섬에서는 용암과 화산재가 계속 내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킬라우에와 화산 주변에 살던 주민 2천여 명은 이미 대피한 상태.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언제 용암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A lot of sentimental value, a lot of good family times. Look up and watch them. Keep your eye on them. It's almost like catching a football, but you don't want to catch this football.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기껏해야 소화기나 정원용 호스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This is such a different kind of fire because that kind of fire you can actually fight and do something about it.
And this, you're totally out of your control. Mother Nature's going to do what she does, and that's just the way it is. 하와이 주당국은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경우 더 이상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대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Some people just refuse to leave. You know, we tell them they need to be prepared. If they're going to go to that extent, they need to know their escape routes. 지난달 3일 화산이 폭발한 이후 용암으로 불에 타 파괴된 주택과 건물은 70여 채. 이 가운데 20여 채가 불과 이틀 사이에 파괴될 만큼 용암이 흐르는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용암이 바다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6,500km나 떨어진 멀리 괌까지 퍼져나갈 정도입니다. 화산 활동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하와이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최고 권위의 US 여자 오픈 첫날, 대회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리는 골프 여제 박인비가 상위권으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박인비는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김세영, 김효주, 김지연 등과 함께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4승을 기록하며 전관왕에 올랐던 이정은은 5언더파를 쳐 태국의 에리아 쭈타누간 등과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일본의 마스야마가 환상적인 샷이글을 선보입니다. 마스야마는 7언더파를 몰아치며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3년 만에 이 대회에 나선 타이거 우즈는 2분파로 공동 47위에 자리했습니다. 안병우는 4언더파, 공동 9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 김시우는 1언더파, 공동 29위에 자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감독이 감독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Que este equipo debe seguir ganando y necesita un cambio para eso. Yo creo que después de 3 años necesita otro discurso. 현역 시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한 지단 감독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명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녀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라파엘 나달과 시모나 할레프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 3회전에 나란히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나달은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아르헨티나의 펠라를 3대0으로 꺾었고, 할레프는 미국의 타운젠드를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출산에서 돌아온 세리나 윌리엄스와 러시아의 샤라포바도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윌리엄스와 샤라포바가 모두 3회전에서 이긴다면 두 선수가 16강에서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옥곡 부근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지금 뒤쪽으로 3km 구간 답답합니다. 45번 고속도로 장현터널 부근 창원 쪽으로는 2차로 막고 작업 진행 중이고요. 37번 고속도로 하남 쪽도 광지원 터널 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번 경부고속도로 반포 일대는 양방향 4km씩 정체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니까 빨리 오늘이 가고 내일이 됐으면 싶은데요. 이번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전반적인 교통량이 지난 5월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외곽 쪽으로 가신다면 오전 7시 때 조금 일찍 정체가 시작되겠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를 피하신다면 더 여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네, 서장훈입니다. 네. 여러분, 6월 13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9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말이죠. 선거 규모가 꽤 큰데요. 1인 7표제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물론이고요. 이제 교육감, 그리고 이제 구청장,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말이죠. 보궐선거까지 있어가지고 8번 투표를 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예. 역시 구라 형이 똑똑합니다. 네네. 형은 사전투표할 거예요? 아니면 당일날 투표할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당일날 하려고 그래요. 네, 아침에 가서 하면 되니까 일 있으면. 예, 그래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이보트 챌린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주인임을 보여주세요. 오늘 6.13 지방선거 국민 픽은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꾼에게 투표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요. 6월의 시작과 함께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 춘천 31도, 밀양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볕을 가려주는 구름도 한 점 없어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무척 강하겠고 이에 따라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불필요한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별다른 구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에선 밤에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와 대구가 31도로 내륙지방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겠지만 오전에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